어느덧 60대, 김태호 씨는 언제부턴가 밤이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눈길이 김태호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김태호 씨는 미루고 미루던 일을 결심하게 되는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김태호 씨를 의사는 따뜻한 시선으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씨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선생님, 사실 6개월 전부터 그쪽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엔 가끔 그랬는데 이젠 아예 시작조차 어려운 날이 더 많아졌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이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 증상 뒤에는 여러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는 차근차근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은 어떤지, 당뇨 이력은 있는지, 요즘 피곤하지는 않은지, 잠은 잘 자는지, 스트레스는 많은지, 그리고 최근 부부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김태호 씨는 난생 처음 이렇게 상세히,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을 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 같고 저도 부담스러워서 먼저 다가가기가 두렵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도로에 비유해 볼까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은 큰 고속도로 같습니다. 넓고 굵죠. 뇌로 가는 혈관은 그보다 좀 작은 국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 부위는 머리카락보다 조금 굵은 정도의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남성의 성기 쪽 혈관이죠.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킬까요? 김태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느다란 곳이요? 정확합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거나 혈관이 탄력을 잃거나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김태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 증상이 혹시 심장이나 뇌 문제의 전조라는 뜻인가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은 심장 문제보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먼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이 증상은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인 셈이죠. 미리 발견해서 대처한 분들은 실제로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호 씨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문제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더 늦게 병원에 왔다면 어땠을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심리요? 네. 남성에게 발기 실패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강렬한 부정적 기억으로 남게 되죠. 한 번 실패했던 기억이 다음번 시도할 때 불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불안해지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죠. 혈관이 수축되면 당연히 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는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김태호 씨는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그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아내가 저를 피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부족하니까 실망해서 저를 멀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다가가기가 무섭고 시도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김태호 씨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마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내분께서도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게 있나요? 김태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예민함, 거리감,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혼잣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호르몬 수치, 간 기능, 신장 기능까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습니다. 김 선생님, 발기부전은 단순히 한 부위의 증상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김태호 씨는 문진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는 그곳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은퇴 준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아내와의 거리감. 모든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의사도 그 체크 표시를 보았지만 아직은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더 깊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호 씨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먼저 당화혈색소 수치가 6.3%입니다. 이건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의사는 한숨 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80입니다. 60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게 다 혈관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모든 수치들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낮은 테스토스테롤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지금부터는 혈관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약물 치료,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식단 개선, 체중 관리까지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내도 요즘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분도 병원을 다니신다고요? 네. 최근 몇 달 동안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김태호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아내가 겪고 있는 것은 폐경 이후 찾아온 질 건조증과 성교통이었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그래서 아내는 점점 부부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김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내분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셨고, 아내분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남편분이 피한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상대방을 피한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고 침묵하신 거예요. 서로를 배려한다는 생각에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오해를 만들었네요. 김태호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 둘 중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겪는 변화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대처하느냐입니다. 김태호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문제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겪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 김태호 씨와 아내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상대방을 걱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함께 웃었고, 그리고 함께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꿨습니다. 채소를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밤 1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아내가 함께 동참해주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아내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 질 보습제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친밀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태호 씨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마음의 문제도 함께 풀린 것 같아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발기부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혈관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장이나 뇌의 문제보다 먼저 나타나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악순환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이 불안을 낳고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를 오해하면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오해를 만듭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심장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결코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부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겪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김태호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부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으시고 더 큰 용기를 내어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만든 오해는 깊어질 수 있지만 대화가 만든 회복은 더 깊고 단단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누구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